국가공인중개법원이 준비한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국가공인 자격증 가이드, 자격증 관련 정보가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MC 임지연입니다. 네, 최신 자격증 관련 뉴스에서부터 전문가의 요모조모, 자격증 소개와 분석까지 낱낱이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네, 국가공인 자격증 가이드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합니다. 먼저 1부 함께할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연 SH 커리어 컨설팅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후에 다시 만나보시고요. 먼저 한 주간의 자격증 관련 뉴스를 전하는 시간이죠. 잡아라 자격증 뉴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격증 관련 최신 뉴스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영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영주 씨,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네, 최신 자격증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잡아라 자격증 뉴스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 소식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최근 공기업을 중심으로 채용 시 국가직무능력표준, 약어로 NCS죠. 이 NCS를 도입해서 스펙보다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구직자들은 이 NCS의 도입으로 취업 부담감이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이 대학생 및 신입구직자 1,492명을 대상으로 NCS 도입이 취업 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70.2%가 부담이 늘어났다고 응답해서요.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의견보다 2배 이상 많게 집계됐습니다. 실제로 NCS를 통해 지원해본 경험이 있는 구직자 중 절반 이상이요. NCS 도입 전형을 일반 전형보다 오히려 더 까다롭다고 느끼고 있었고요. 일반 전형보다 수월하다는 응답은 20.8%에 그쳤습니다. 반면 채용 시 NCS가 도입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56.6%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로는 능력 위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불필요한 스펙을 쌓지 않아도 돼서 내 역량을 파악할 수 있어서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서 취업 후에 실무에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자, 반대로 부정적이라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요. NCS를 위해 또 다른 준비를 해야 해서 기본 스펙 준비는 여전히 해야 할 것 같아서 NCS를 준비할 시간적 여력이 없어서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폭이 좁아서 등을 꼽았습니다. 또 응답자 4명 중 1명은요. NCS를 도입한 채용에 대비하고 있었는데요. 대비 방법을 들여다봤더니 독학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요. 이외에도 자격증 취득, 관련 경험 쌓기, 관련 강좌 수강, 관련 훈련 수료, 스터디 등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서둘러 대비하는 이유는 뭘까요? 무려 55.4%의 응답자가요. 빨리 준비할수록 유리할 것 같아서로 대답해서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뒤로는 지원하려는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또 스펙으로는 경쟁력이 낮아서 스펙을 쌓는 것보다 쉬울 것 같아서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이번에는 NCS를 기반으로 이 취업 정보를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포스코의 채용 소식입니다. 이 포스코가 이르면 9월 초에요.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오픈할 계획인데요. 포스코는 올해 계열사별로 고졸, 대졸 신입, 인턴, 경력직 등 총 6,400명을 뽑는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하반기 공채에서는 2,800여 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또 포스코는 올해 하반기 공채에서 포스코 직무 적성 검사를 도입하는 등 신입사원 채용 방식을 직무 역량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다고 하는데요. 지원 단계에서는 기술계도 전공 제한 없이 직군별로 모집하게 됩니다. 자, 모집군은 생산기술, 설비기술, 공정물류 등으로 세분화했는데요. 이것은 현업에서 필요한 융합형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또 그 밖에 서류 전형에서는 직무 에세이를 신설했습니다. 이 직무 에세이에는요. 지원 직군과 관련한 이 재학 중에 학습했던 내용이라던가 동아리 활동, 취미 등을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필기 전형에서는요. 기존 인성검사에 더불어 PAT가 추가되는데요. 이 PAT는 언어, 수리, 공간, 도식,
상식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고요. 120문항에 130분이 주어집니다. 또 인성검사에는 400문항, 총 50분이 주어진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해서 포스코는 채용 홈페이지에 인적성검사 예시문을 게재했는데요. 인적성검사에 합격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직무역량 면접은 2단계로 바뀐 가운데 분석 발표와 그룹 토의는 통합하고요. 조직 적합성 면접과 전문성 면접을 직무 적합성 면접으로 하나로 단일화했습니다. 이 직무 적합성 면접에서는 NCS를 기반으로 직군별 직무 지식을 중점 평가한다고 하고요. 기술계의 경우에는 공학 기초 지식도 평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공기업에 도입된 NCS 소식, 그리고 NCS를 기반한 취업 정보, 포스코 채용 정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바라 자격증 뉴스였습니다. 네, 영주 씨 잘 들었습니다. NCS 얘기가 나왔는데요. 말이 많죠. 사실은 스펙보다는 업무 수행 능력이라든지 이해도를 평가한다, 이런 취지로 도입이 됐는데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감이 커졌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진학 담당자 입장에 계신데 김수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해요. 취업이라든지 진로라는 것이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과도기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구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힘든 부분은 사실은 있을 건데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형 인재를 뽑는다라고 하면 네. 업무를 내가 처음부터 알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취업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네. 현실적 직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취업을 하는 바람에 취업 단계에서는 굉장히 힘든데 입사한 다음에 더 힘든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사를 포기한다든지 탈락한다든지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과도기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되지만 구직자 입장에서는 업무를 알고 들어가고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인재를 뽑을 때 더 많은 손실, 인재를 뽑고 다시 뽑고 하는 그런 손실들이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김수현 선생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격증에 대해 파헤치는 시간입니다. 모두의 자격증 시간 함께 하시죠. 네, 모두의 자격증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귀가 솔깃할 그런 시간이죠. 인기가 좋고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 소개를 해드리는데, 자, 오늘 모두의 자격증 김수현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십니다. 어떤 자격증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건축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1977년부터 꾸준히 인기가 있는 자격증입니다. 실제 건축 분야에는요,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기능장 등 다양한 자격증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건축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기사 자격증 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 직업으로 많이 나와서 저는 좀 로망 같은 걸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떤 자격증인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있어요. 어떤 건가요? 어떤 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건축물을 설계한다든지 시공한다든지 전반적인 과정, 공학적인 부분들을 다 고려하는 게 건축기사가 하는 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어떤 건축물이라는 게 안전하게 어떤 창조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이런 전문 인력들에게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설계할 수도 시공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건설이나 이 건축 분야에서는 실제적으로 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취득하신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MC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화에서의 그런 캐릭터들 때문에 이입이 돼서들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 건축학과 나온 친구들이 이 건축기사 자격증 많이들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네, 정말 공부하는 모습 힘들어 보이고 많이 준비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네. 자, 이번 기회에 정말 네네네. 건축기사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예를 들어서 건축에 대해서 의뢰를 하세요. 네. 그러면 건축기사는 두 분의 의뢰한 것들을 협의를 해서 상담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의 전반적인 설계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필요 요건들이 뭐가 필요한지,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네. 사용 자재라든지 부대 설비는 어느 정도 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실제 실시를 하고요. 네. 건축물이 있다라고 하면 공간적인 조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맞는지 이제 두 분이 의뢰를 했으니까 두 명과 상담을 하고요. 그거에 맞게 통일성 있게 공간이라든지 건축 자체에 대한 그런 기능 배치를 설계하는 것들을 두 번째 이제 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세 번째 이제 도면을 실제적으로 설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건축기사가 설계를 한 다음에 이걸 작업자나 도급자, 실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배분을 해주고요. 총괄적인 감독,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감독을 진행하시는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요. 건축기사들은 실제적으로 이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감독도 해야 되고 조언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좀 일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에서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설 현장에서 많이 일을 하시고요. 뭐 종합 건설 회사라든지 네. 전문 건설 회사 혹은 뭐 용역 회사라든지 뭐 시공사에서 근무를 하시고요. 실제 건축사 사무소에서도 설계와 관련돼서 일을 좀 많이 하신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건축 산업기사, 건축기사, 뭐 기능장 뭐 이렇게 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분들이 다 동일하게 이런 일을 하신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건축기사 자격증 따기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자격증 취득하려는 분이 적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수요가 어느 정도예요? 한 뭐 77년부터니까 꾸준하다고 보실 수는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건축 시장이 좀 위축이 됐다고 많이 보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 신규 부지도 조금 적고 거기다가 뭐 기업에 대한 금융 규제도 조금 많이 있고 그런 다음에 재건축 사업이 조금 부진한 부분들도 있고 이런 네. 부분 때문에 건축 시장 자체는 조금 위축이 됐었는데요. 예. 앞으로는 조금 더 활발해질 것이다. 건축 기사 자격증을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이유 자체는 네. 실제 저금리 추세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고 그렇죠. 하고요. 민간 사업도 좀 더 뭐 민간 임대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형 주택 재건축에 대한 허용도 나오고 있고요. 네. 민간 주택에 대한 청약에 대한 허용이 좀 더 완화됐고요. 호화 주택에 대한 중과세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없어지면서 실제 뭐 주택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거고 건축 시장이 조금 더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그거에 맞춰서 건축 기사 자격증도 수요가 좀 더 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축하는 사람 하면 왠지 전문가적인 분위기도 팍팍 풍기도 멋있어 보이잖아요. 준비하시는 분들 앞으로 전망도 좋다고 하고 수요도 늘 거라고 하니까 힘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건축 시장이 좀 위축됐다고 판단을 해서 이 건축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줄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전망이 있는 자격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건축기사 자격증의 실시 기관 그리고 취득 방법 이런 것도 안내를 해주시죠. 시행처는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관련 학과는 이제 건축이라든지 건축공학이라든지 건축설비, 실내 건축 등에서요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구직자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요. 네.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실기 두 가지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격하셔야 건축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까 관련 전공을 가진 분들이 많이 응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공이 아닌 분들은 응시할 수 없나요? 가능은 하신데요. 네. 관련 전공이 훨씬 더 조금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네. 비전공자의 같은 경우에는 실무 경험이 있거나 그거에 따른 뭐 3, 4년 경력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이제 제약은 있는 그 자격증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실무 경험을 말씀하셨는데 실무 경험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조금 짚어보면요. 산업기사나 타 그 관련된 자격을 포함해서 그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고 실무 경력은 1년 이상 있으시면 좋고요. 기능사, 타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도배 기능사라든지 그 외에 철근 기능사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네. 그 외에 실무 경력이 3년 이상 되셔야 되고요. 예. 동일 분야의 자격 기사 이상이 있으셔야 되고요. 3년제 그 졸업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거 플러스 실무 경력이 또 1년 있으셔야 되고요. 4년제, 5년제 뭐 건축이나 건축 관련 학과에 전공을 했다라고 하면 2분의 1 이상을 수료한 다음에 또 실무 경력이 2년 이상 있어야지 가능한 거고요. 네. 2년제 졸업자 같은 경우에는 또 실무 경력 2년 이상, 또 그 외에 그냥 그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실무 경력 4년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4년제, 5년제를 졸업했다라고 하면은 응시가 가능하신데요. 네. 실제 건축 기사는 이렇고요. 건축 산업 기사는 이보다 한 1년 정도 경력이 조금 낮아도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지원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관련 전공자들이 응시를 하는데요. 네. 뭐 또 요건에 따라서 관련 경력이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 시험 그리고 실기 시험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험 방법, 뭐 합격 기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아까 선생님이 필기와 실기 모두 합격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실기 시험에는 어떤 게 있는지 또 궁금해져요. 또. 그 실기 시험에는요, 건축 시공에 관한 것들을 하게 네. 되는데, 아까 아. 건축 전반에 관한 것들을 하는, 건축 공학적인 입장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게 건축 기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필기 같은 경우에는 계획, 시공, 구조, 설비, 관계 법규에 대한 5가지 항목에 대한 필기 시험이 이루어지고요. 예. 실기 같은 경우는 시공이 이루어지는 건데 아. 검정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예. 필기는 사지 태길 2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목당 30분, 총 2시간 30분 진행이 되고요. 필답형 같은 실기 같은 경우에 필답형 작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총 3시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와. 필기 같은 경우에는요. 네.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을 하셔야 되는데 5과목 각 과목별로 40점 이상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40점 이상이요? 네, 꽈락이 있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안 되는 거고요. 네. 실기 같은 경우는 10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60점 이상, 필답을 60점 이상 되셔야 합격 기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건축이라는 분야 자체가 그 안에선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되면은 그 분야별로 시험도 각각 따로 치르게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져요. 그러게요. 실제적으로요, 과거에는요, 구조기사, 설비기사, 시공기사 이렇게 1급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1998년에 건축기사라는 이름으로 통합됐거든요. 아. 그래서 현재는요, 과거에 그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각각의 자격증을 이제 시험을 보셨다라고 하면 네. 지금은 건축기사를 취득하시게 되면 이런 다양한 항목들을 다 포함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불편하네요. 그 건축기사 자격증을 제가 알기로는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네. 실제로 그 합격률을 보면 난이도를 알 수 있겠죠? 맞아요. 네, 실제적으로요, 그 1977년부터 누적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필기 합격률은 29%가 평균이고요. 실기 합격률 29.5인데요. 필기 합격률은 2012년에 23.2%, 2013년에 25.5%, 네. 2014년에 24.9% 합격을 해서요. 1977년부터 누적은 29%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실기 같은 경우에는요, 2012년에 29.6%, 2013년에 25.9%, 2014년에 조금 높아서 32%가 돼서요. 그러네요. 29.5%가 합격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합격률이 평균적으로 한 29%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합격률이 30%가 안 되니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좀 자격증을 취득을 했을 때 전문가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전망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렵잖아요. 선생님이 나오신 이유. 좀 팁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부법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뭐 인터넷이라든지 오프라인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건축 기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 전공자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실제 수업을 많이 듣고 그 이후에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공부 방법 자체는 인터넷을 할 것인지 오프라인을 할 것인지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지만 네. 일단 책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이분들의 카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카페를 활용하셔서 시험에 응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그 말씀해주신 카페에 들어가면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족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네. 성공 팁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네. 77년부터 시작된 자격지라고 하면 좀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족보가 있을지 않을까 싶은데 있겠네요. 네. 이런 꿀팁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카페에 실제적으로 한 10년도 정도의 10개년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와 있고요. 네. 문제가 워낙에 많이 나왔다 보니 네. 학생들이나 구직자들이 그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요.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실제 필기를 보면 2년 동안 유예하거든요. 그래서 네. 필기를 보고 2년 유예하고 그다음에 실기를 시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년이 넘는 분량의 족보가 있다면 그거를 공부하는 네. 것 자체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건축기사 자격증 올해는 시험 일정이 지났나요? 아니면 앞으로 다가오나요? 8월 21일부터 접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 2015년 정기 4회에 접수가 있고요. 필기 시험은 8월 21일부터 8월 27일까지 접수하시고 네. 시험은 9월 19일 날 실시됩니다. 합격 발표가 10월 8일이고요. 실제 실기 원서 접수는요.
2015년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시기 시험 자체는요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최종 합격자는 12월 18일 날, 그래서 올해 정기 사회가 실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그 수험생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준비하시는 분들이 1차 붙고 바로 2차가 붙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나요? 합격률이 29% 정도인데 응시율이 바로 진행되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 근데 또 공부를 해서 지원을 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기 때문에요. 뭐 바로 이제 연결되는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2년까지 그 필기 점수가 유예하기 때문에 면제되기 때문에 내년 그 다음에 보시는 분들도 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건축기사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필기 시험이 9월 달이니까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조언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실제적으로요, 2015년 필기 응시자가요,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이라든지 네. 뭐 기존 근무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취업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 기존의 업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많이 보시는 거거든요. 네. 건축기사 자격 자체가 업무상 필요하거나 실제 업무에 대한 능숙도,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한다라고 보실 때는 실제 건축기사를 꼭 취득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건축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일을 하다가 이걸 취득을 한다라는 건 꼭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건축 분야에 나는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건축기사든 건축산업기사든 그걸 좀 더 이렇게 확장시켜서 기능장이든 이런 것들을 취득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선생님, 그러면 네네. 이게 이제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혹시나 이게 고과나 승진이나 이런 데에 연관될 수도 있는 걸까요? 실제적으로 건축 분야에 대한 진급 자체를 요걸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기사 자격증이나 아니면 뭐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에 따라서 그거에 따른 등급제에 따라서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자격증 수당제라는 것들이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취득을 하신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실제 뭐 남녀의 구분이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그분들에 대한 인정도가 조금 더 다르다고 해요. 시장 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초기에 취득을 하시거나 업무를 하시면서 취득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고 보실 수가 있는 안 그래도 거죠.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저희가 여자잖아요. 네. 근데 뭔가 산업기사, 기사자가 붙으면 남자들만 일할 것 같은 느낌이라서 여자분들도 많이들 지원하시고 응시하시는지. 남녀 차별적 차후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업무의 구분이 있을 수는 없는 일인데 네. 현장에 나가게 되면 뭐 구분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건설 현장이나 건축 현장이 활발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에 적응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특히나 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대해주는 경향이 있어서요. 남녀에 상관없이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실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일을 할 때 좀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좀 안 되잖아요. 힘도 좀 약하고 그런 게 좀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 남녀의 구분이라기보다는 실제 이 업무에 맞느냐 아니냐의 구분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건축 현장 자체는 남녀 상관없이 뭐 현장에 투입이 돼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더 맞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네. 말씀드린 시공이라든지 설계라든지 맞아요. 계획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가능해야 되는데 네. 남녀 상관없이 내가 이 업무에 맞는지 아닌지를 본인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셔야지 네. 사실은 건축학과를 4, 5년 나오신 다음에 또 자격을 취득하신 다음에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네. 많은 기간 본인이 계속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탐색할 기간들이 있으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생각하시고 취득을 하시는 게요. 어떤 공부한 거에 대한 후회가 없으실 수도 있고 취업에 대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또 업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또 자기 능력 개발을 위해서 따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네. 응시자분들이 여러분들이라면서요.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죠. 응시 목적 자체가요. 실제적으로 자기 개발이라든지 업무 능력 향상이라든지 물론 취업을 위해서 취득을 한다라는 그 조사 결과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취득과 함께 업무 역량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는가 이것들에 대한 도움을 실제 본인이 업무를 하면서 느낀 거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추세로 지속적으로 이제 그 통계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면 네.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꼭 취득을 해야 되는 자격증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말씀드렸듯이 건축사무소에서 내가 근무를 한다라든지 네. 뭐 용역계에서 일을 한다라든지 하신다라고 하면 꼭 자격증이 필요 안 한 곳도 있으실 수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조금 더 많은 고가를 받고 하신다라고 하면 취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가공인 자격증 가이드 1부에서는요. 모두의 자격증, SH 커리어 컨설팅 김수현 대표님과 함께 건축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 능력과 또 전망을 갖춘 유망한 자격증이고요. 그리고 관련 전공분들에게는 실무에서도 필요로 되는 자격증이라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고 취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